지구에서 주식 시장이 제일 빨리 열리는 데가 어디? 뉴질랜드예요. 아, 뉴질랜드. 그래도 많이 오를 만한 대장주에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런 거는 어떤 기준으로 고르세요? 시장에서 찾는 거예요. 시장에서. 돈이 많고 이슈하고 맞는 그 소재거리가 충분한 주식.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시장이 이제 좀 앞으로 괜찮아질 것을 기대하는 입장에서는 네. 필요한 조건으로 외국인의 매수 이걸 그렇죠. 기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외국인의 매수가 생각만큼 그게 들어오지가 않아요. 네. 이게 이제 들어오기 위해서는 뭐 우리 원화 강세가 좀 필요한데 오히려 지금 원화 약세로 뭐 1,180원, 뭐 1,200원 가까이 뭐 가는 상황이니까 우리가 이 외국인 매수를 기대하고 선취매하는 거와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들어가는 거 어떤 게 낫다고 보시나요? 저는 후자가 낫다고 보죠. 후자가 항상 이제 항상 그게 있거든요. 시장은 기회를 항상 주는데 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 돈이 있어야지만 그 기회를 잡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돈이 없을 때, 현금이 없을 때는 기회는 항상 줘요. 시장에서.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잘하는 사람이나 못하는 사람이나. 그런데 그 기회를 잡는 매개 역할을 하는 거는 돈이에요. 돈. 그러니까 돈이 없을 때는 돈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있는 주식을 팔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현금 비중을 갖고 있고 확인을 한 다음에 수익이 조금 나도 이게 돈이라는 거는 주머니에서 나가면 어디가 자기 집인지 잘 몰라요. 돌아오지를 않아요. 네, 돌아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확인을 한 다음에 수익이 조금 나더라도 확인을 한 다음에 매수하는 게 낫다는 얘기죠. 항상. 확인한 다음에. 네, 그래서 제 원칙 중에 하나가 노이즈가 있는 종목이나 노이즈가 있을 때는 조금 피하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자료요? 네, 자료를 하나. 지금 지금 화면에 떴네요. 그 화면이 이게 지금 뭐냐면 오늘 날짜로 제가 모 증권사에서 실전 투자 대회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네. 이게 2주 된 거예요. 2주. 네, 2주 됐는데 떨어진 뭐 볼 것도 없이 요 위에 거를 한번 이렇게 보세요. 여기에 보면은 이익 실현 비율 그랬잖아요. 전체 참여하신 분들이 10,000명 정도 돼요. 10,000명 정도 되는데 이익 실현 비율이 15.8%예요. 아, 10,000명 가운데 15.8%만 이익을 냈다? 네. 그러니까 뭐 100만 원이든 10,000원이든 이익을 내신 분들은 이렇게 되고 지금 손실을 보신 분들은 84.17%예요. 이게 언제서부터 시작한 거죠? 지난주 2주 월요일부터? 네. 지난주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이게 어제 날짜까지 자료가 나온 거고 오늘 이게 띄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게 무슨 얘기였어요? 이분들은 거의 단기 매매 하시는 분들이 압도적으로 많을 거거든요. 그리고 또 나름대로 선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런데 이 주식 투자는 우리가 이제 큰 사이즈로 보면 투자잖아요. 그렇죠. 근데 단기적으로 보면 확률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제 대표님도 주식 투자 하시잖아요. 네. 올라갈 거로 생각해서 투자를 하시잖아요. 그렇죠. 보통 오를 것 같으니까 사죠. 그래서 그게 확률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올라가느냐 떨어지느냐. 그러니까는 지금 방금 보여드린 그 자료 화면이 지금 시장 상황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률상 우리가 투자를 하는데 일반 분들이 지금 승률이 20%도 안 돼요. 그러네. 그런데 거기에서 뭘 먹겠다고 투자를 하느냐는 얘기죠. 이렇게 힘들 때는 좀 쉬는 게 나은 거죠. 네. 그러니까는 저 투자 대회를 제가 이제 이렇게 관찰을 쭉 해보면 저 상태가 3년 전에 2018년 가을에 저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모 증권사에서 다른 증권사인데 거기서 하는 거를 제가 이렇게 캡처를 해서 보니까 그때 저 상태더라고요.
수익률이. 그때 되게 안 좋았었거든요. 그렇죠. 10월, 11월 달에 2018년 10월, 11월 달에 그 혹시 코스피 월봉을 가지고서 그때를 한번 살펴보세요. 그러면 제가 웬만한 거는 횟수 뭐 시기에 맞춰서 지수가 언제 나빴던 거 대부분 다 아는데 그럴 때는 무조건 피하는 게 상책인 거예요. 그래서 승률상 주식 투자를 잘하는 사람들, 저 이제 장이 좀 좋을 때 있잖아요. 그러면 저 수익률이 돈 10,000원이라도 버신 분들이 한 60%까지 나와요. 아, 시장이 좋을 때는? 네, 시장이 장 좋을 때는 저 대회를 하면은 한 60% 정도까지 돈 번 사람들이 손해 보신 분들이 30%대 뭐 이제 그렇게 나오면은 그러면 할 만하죠. 일반 분들도 그냥 보통 분들도 할 만한데 지금 저렇게 수익 나신 분들이 20%도 채 안 되고 손실 보신 분들이 80%인 저럴 때는 좀 자신 있는 분들도 안 하는 게 좋은 거죠. 그래서 방금 전에 이제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떨어질 때 칼날을 우리가 잡지 말라고 그러니까 바닥이 확인된 이후에 매수세에 들어가라. 그게 이제 자기 자산을 우리가 이제 다 돈을 벌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일반 투자자분들이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조금 급하세요. 거의 대부분 급하죠. 그래서 어떤 주식이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5,000원에서 10,000원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1,000원만 떨어지면 그냥 벌떼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많이 떨어졌다. 이 단기에 20% 하락했으니까. 10%. 아, 10%? 네. 10% 10,000원 갔다가 이제 9,000원 됐으면. 9,000원 됐으니까. 그게 5,000원부터 올라간 거는 생각을 못 하고. 그럼에도 아직 뭐 많이 오른 상태인데. 네. 그러니까 그래서 보면은 작년 같은 경우도 우리가 코스피가 1,500 밑에까지 떨어졌지만 코로나 팬데믹으로 일반 분들이 저는 저 주변 사람들이 다 주식하시는 분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한테 연락 오고 뭐 사도 되냐고 문의 오고 그러는 게 코스피가 2,200이었다가 100포인트 떨어지니까 연락들이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분들이 그때부터 벌써 산 거예요. 2,000 되니까 또 사고 1,800, 1,900 되니까는 이제 겁이 나는 거예요. 거기서 사신 분들은 손해가 너무 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작 1,700 막 이럴 때는 사신 분들 드물어요. 그러니까는 그래서 그때도 제가 이제 모 증권사에서 이렇게 라이브로 이제 강의할 때 그 비대면 강의를 제가 3월 19일 날에 했다 그랬죠. 그때 제일 떨어졌는 날에. 그때니까는 이게 이제 질문을 받는데 돈이 없어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미리 다 사놔서. 네, 다 물려 있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때 다음에 올라갈 주식으로 바꿔치기 하라 그랬거든요. 수수료만 더 낼 생각을 하고. 그랬는데 뭐 하신 분들은 성공을 해서 그걸 다 복구를 하셨겠지만 그래도 이제 그래서 조금 급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제가 드리고 싶은 그 당부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산 분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때가 제일 싼 거 같으니까 사는 거란 그렇죠. 말이죠. 그게 적절한 타이밍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게 성급한 것인지 아닌 것인지 좀 스스로 자가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거를 누차 말씀을 드린 거예요. 외국 투자자들이 우리보다 정보가 빠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걔네들이 팔 때 왜 사느냐는 얘기예요. 외국인들이 파는 걸 왜 받냐? 그렇죠. 그러니까 외국인이 팔고 기관이 팔고 금융투자가 증권 쪽이거든요. 네. 우리가 그 매매 거기 그 사람들이 더 빠꿈이잖아요. 주식계간에서. 기관이 같이 파는데 거기서 왜 사느냐는 얘기예요. 그 기관 투자가들은 개인 투자가들보다는 아무래도 정보든 뭐든 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기관하고 외국인이 그러니까 이게 참 잘못된 게 기관이나 외국인이 팔면은 개인이 받고 기관이나 외국인이 사면 개인이 판단 말이에요. 이게 잘못된 거죠. 거꾸로 해야 된다. 같이 해야지 된다. 같은 방향으로. 같은 방향으로 가야죠. 그러니까 주식 가격이 아주 단순해요. 기관 외국인이 무조건 같이 사면 무조건 올라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혼조일 때는 두 군데서 싸움이 벌어질 때 혼조예요. 개별 종목도 마찬가지고. 개인은
매수세가 분산된다 그러죠. 그렇죠. 그래서 특정한 종목이나 지수가 올라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방어 역할을 해주는데. 조금 수익이 나도 쉽게 팔고 조금 떨어져도 쉽게 팔고.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급적이면 그 팁, 지금 질문을 잘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팔면 거기에 왜 사냐는, 난 그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더라니까요. 우리는 스스로 한국이 이제 좋은 주식 다 해서 이제 우리 배당받고, 응? 그렇게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도 하는데. 그래서 참 안타까워요. 저는 보면 안타까워서 진짜로 제가 욕 나올 정도죠. 외국인 투자가들이 그 사람들이 얼마나 그 야가 빠진 사람들이에요. 영악하고. 그 절대로 우리나라에서 손해 보는 짓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못된 짓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팔겠다 그러면은 뭔가가 우리가 모르는 뒤통수 칠 거가 있으니까는 파는 거죠. 그게. 근데 이제 우리가 좀 헷갈리는 게요. 외국인들이 그냥 뭐 매일, 그러니까 우리 이제 이거는 전체 시장도 그렇지만 그 우리 개별 종목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풀어보면은 외국인이나 기관이 계속 사는 종목들을 우리도 따라 사면 되고 또 팔면은 또 같이 팔면 되고 이제 이게 쉬운데 이렇게 생각하면. 근데 때로는 사다가 때로는 팔다가 이게 막 섞이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어떻게 판단하냐는. 그럴 때는 혼조죠, 그게. 그게 혼조다. 그게 혼조죠. 근데 사이즈를 보면 알잖아요. 그게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해야지 되는 게 정보의 지연 반응 효과라고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나세요? 네, 단어는 생각이 납니다. 내용은 생각이 안 나요. 그게 책에도 제가 제 책에도 그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자 모건 스탠리에서 이제 그 리포터를 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 당시에 제가 원래는 그 자료도 이렇게 캡처해 놓은 게 있는데, 그거 나오고서 그 다음 날 어제까지도 외국인들이 반도체 삼성전자를 많이 팔았거든요. 네. 다시 말해서 외국인 섹터가 여러 군데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6, 7군데 큰 섹터로 보면 있대. 저 녀석들이 보니까 삼성전자를 팔았네. 그러면 그 정보를 나중에 반 쪽에서도 계속 판다는 얘기예요. 그게 정보의 지연 반응 효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리포터가 나왔으면 당분간은 계속해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 1차적으로 매도하고 또 그걸 쟤네가 파네 나도 팔아야겠네. 그렇지. 빨리 파는 게 이미. 그게 그래서 이렇게 날짜 그 해지는 쪽으로, 다시 말해서 그 시장이 제일 먼저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지구에서 주식 시장이 제일 빨리 열리는 데가 어디라고? 해 뜨는데? 네. 모르겠어요. 뉴질랜드예요. 뉴질랜드. 뉴질랜드하고 우리하고 시차가 한 2시간 정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일본하고 한국 시장이 시차가 같으니까. 네. 그리고 중국 시장. 그러고서 이제 이 중동 쪽으로 해서 유럽으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인이 팔았으면 그 다음에 중국이 1시간 늦게 열리니까 그 중국의 투자자들이, 외국인 투자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삼성전자를. 저것들이 많이 팔았네. 그럼 이제 거기서 이제 판단 말이에요. 그게 또 어디로 넘어가요? 중동 쪽 있잖아요. 거기서도 이제 저거 팔아야지. 글로벌적으로. 유럽으로 넘어간다. 그 다음 날에 이제 미국에서 이제 또 판다고요. 미국에서 한국물을 갖고 있는 이제 삼성전자 쪽. 그러다 보니까 그게 며칠 동안 계속 매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고급스럽게 얘기해서, 고상하게 얘기해서 정보의 지연 반응 효과. 그거의 개별 종목에서도 여실히 진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개별 종목에서 어떤 종목이 관리 종목이 됐어요. 또는 투자 유의 종목이 됐어요. 그러면 투자 환기 종목이 됐다고요. 그러면은 그 종목이 며칠 동안 계속 떨어지죠. 그러니까 어디에서 포트폴리오로 갖고 있었던 데서 매물이 계속 나오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 이론은 주식 강의를 하면서 주식, 대한민국 전체 주식책에서 저만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처음 얘기를 한 거고. 그래서 이거 하나만 알고 있어도 무진장 많은 일이 벌어져요. 수시로. 그래서 그거를 염두에 두시고서 제가 과거에 뭐죠? 그거
기생충, 그 황금 종려상 받았어요. 그 기억납니다. 그 투자했던 거. 그 실시간으로 그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주식에 사면서 이게 밤에 뉴스로 나올까 그것도 생각을 해두고 이제 이게 정부의 지원받는 효과가 그래서 이런 것도 알아두시고서 투자를 하시면 이게 다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외국인 투자하고 다 맞물려서 그래서 지금 질문을 아주 잘하신 건데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외국인들이 저렇게 팔면 당분간 그것도 이제 대형주 삼성전자를 빼놓고서는 그 다음에 벌써 그 지수가 얼마나 많이 떨어졌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며칠 사이에 일주일 사이죠. 일주일 사이에 그때만 해도 3,200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랬는데 이제 그때부터 떨어지기 시작을 해가지고 다이렉트로 그냥 어제 60포인트 오늘 40포인트 가량 그러니까는 이틀 사이에 100포인트 코스피 지수가 떨어진 거고. 그러니까 이게 나쁜 뉴스 혹은 어떤 좋은 뉴스도 마찬가지죠. 그 나쁜 뉴스가 있을 때도 그렇게 여러 날 그렇게 이어질 수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첫날 어떤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고 해서 싸다고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 그렇죠. 그러면 뉴스 나오자마자 뉴스의 강도를 딱 보고서 이거는 그냥 무조건 던져야 되겠다 싶으면 그냥 던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MSCI 지수에 어떤 종목이 편입이 되면 그 모건 스탠리 이 한국물 지수 거기에 편입이 되면 지수 그 종목이 며칠 동안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후속 매수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뉴스일 때는 그렇게 나쁜 뉴스도 그렇게 해석을 하고 계시라고 그렇죠. 염두에. 단지 이제 그 좋든 나쁘든 그 뉴스의 강도의 크기가 얼마냐에 따라서 이게 그렇죠. 하루로 끝날 것이냐 이틀, 3일, 4일 그렇죠. 이렇게 보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실적이 나쁘다고 나오면 지속적으로 주가가 떨어지는 게 그 이유 때문에 그러거든요. 네. 실적이 좋다 그러면은 또 이제 오버슈팅해서 우리가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타났다고 해도 지수가 지속적으로 올라가잖아요. 그게 이제 후속 매수가 계속해서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지점을 그 뉴스로 인해서 벌어지는 그 파급 결과를 그렇죠. 언제 어떻게 될지를 모르니 스스로 바닥을 확인하고 점핑하는 반등하는 그 순간이 우리가 이제 매수해야 되는 기간이다. 그렇죠. 그것도 다 이 지표로 나와요. 그래프를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는 이제 급하게 떨어지다가 이렇게 이제 대반등 왔다가 다시 떨어졌다가 이렇게 바닥 다지기를 하죠. 그때 사도 충분하다는 얘기죠. 그렇군요. 지금 그렇다면 그 아까 앞으로 우리가 향후에 이제 좀 성장할 만한 어떤 개별 주식들 이런 것으로 이제 언급하신 게 뭐 삼성전자니 메타버스 관련주니 2차 전지주니 뭐 이런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섹터 내에서 그럼 우리가 그래도 많이 오를 만한 대장주에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거는 어떤 기준으로 고르세요? 그런 거는 그러니까는 이제 시장에서 찾는 거예요. 시장에서. 시장에서 찾는 게 뭐냐면 그 이슈로 인해서 가장 핫하게 올라갔던 과거에. 과거에. 그게 이제 많이 떨어졌을 때. 그리고 그때 그러면은 재료가 어떤 재료로 그 뉴스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뉴스를 잘 메모해 놨던 상승할 때의 그 뉴스 여러 가지 것들. 이게 진짜인가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뭐 정치 테마주 같은 거는 뜬금없이 올라가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고서 시중에 돈이 많다 보니까는 별 뉴스도 아닌 걸 가지고서 끌어올릴 때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그냥 무시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메타버스 관련주 중에서도 필수 이게 꼭 필요한 이게 기술이나 아주 이거 없으면 안 되는 요소 이럴 때는 그런 것들을 잘 기억을 해놔야죠.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도 그 한 회사 있거든요. 많이 떨어졌다가 어떤 회사요? 그 옵티시스인가? 옵티시스? 저는 자이언트 스텝 얘기하실 줄 알았는데. 그거는 지난번에 그러니까 그런 것도 그거예요. 원래 자이언트 스텝이 대장 역할을 했던 그렇죠. 거죠. 대장주니까. 5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갔다가 뭐 이제 너무 많이 올라가면 이제 이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바뀌어지고 대장주가. 대장주가 바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는 먹을 게 없는 거죠 거기에서. 그렇죠. 그러니까는 먹을 게 많이 올라갔던 것들은 항상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시장에서 새로운 거를 찾는 거죠. 투자자들이
또는 이제 선도 세력이라고 할 수도 있고 좋게 말해서는 뭐 리딩하는 세력들이 뭘 먹으려고 그러면 뭐 붙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이슈를 만들어서 붙여야 되는데 항상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 원칙이 있어요. 그래서 거래량이 많아야 되고 그러니까 항상 거래량이 많고 돈이 많이 몰리는 주식.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품절주 같은 거는 거의 취급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유통 물량이 좀 많아야 된다. 네, 많은 주식. 네, 그래서 돈이 많고 이슈하고 맞는 그 소재거리가 충분한 주식. 그 주식을 잘 보고 있다가 패턴형에 따라서 많이 떨어졌을 때 뭐 이제 개별 종목이죠. 그 트레이딩하는 그런 쪽으로 이렇게 많이 투자를 하거든요. 좀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지금 메타버스 관련해서 네. 그 보초병 세우신 게 어디예요? 옵티시스죠. 옵티시스. 그냥 옵티시스라는 건데 왜 옵티시스하고 그거 하고 이제 조금 관찰하는 것들은 있어요. 그거는 그 원래 이제 메타버스라는 게 뭔지 잘 이해를 해야죠.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가상 공간에 그 이 서버 용량이 무진장 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데이터를 보내려고 그러면 그거를 다 갖고 있는 유일한 기업이에요. 그게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거는 괜찮겠다 싶었는데 지난번에 3만 원 넘게 올라가다가 요번에 2만 5천 원대까지 떨어졌죠 아마. 그러니까 오늘 많이 올랐다가 끝에 다 주저앉았어요. 전부 다. 그러니까 이제 근데 그 메타버스 같은 경우는 아쉬운 게 뭐 여기서도 언급을 많이 했겠죠. 네네. 근데 신세대 신산업은 맞는데 그게 뭐 어디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고 20년 전부터 했던 부분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AR, VR 그래가지고 다 했던 거를 요즘에 XR이라 그래서 새로 했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가 이제 반도체 그러면 삼성 그 세계적인 그 이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어떤 그냥 부분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독자적인 어떤 저 기업 그러면 뭐 그래서 그 메타버스 얼라이언스라고 그 기구가 발족됐는데 거기에 가입한 기업들 보면 네이버, 카카오, 삼성 요번에 이제 삼성전자가 들어가면서 화제가 됐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한 번씩 부각이 되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다 개별 주식들이에요. 물론 네이버도 그 자회사가 그 카카오 그 메타버스를 하고 있고 현대차도 거기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러는데 그것만 하는 기업이 없어서 투자자가 투자하기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결국에 이제 개별 그냥 관련주처럼 조금씩 엮여 있으니까.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원래 뭐 아바타나 뭐 그래서 나왔던 그 옛날에 영화가 벌써 나온 지도 한참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거기에 그게 이제 게임 관련 업종들 다 그거에 관련이 있고 뭐 그러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아니 그래서 왜 그 질문을 드렸냐면은 그냥 쉽게 지금 보초병을 세우신 이유, 네. 이유가 좀 궁금했던 거죠. 그거를 이제 우리가 보초병을 세우는 거는 가격이 애매해서 많이 떨어지면 사겠다는 거예요. 항상 보초의 개념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안 갖고 있으면은 지나가 버리면 주식시장에서 항상 그때그때 이슈가 되는 게 너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 갖고 있으면은 들여다볼 수가 없기 때문에 관심이 사라지죠. 저게 저가격대까지 떨어지면 매수하겠다라는 거를 보초로 세우는 거예요. 보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저 종목들을 갖고 있으면 그거를 클릭해서 보잖아요. 그래프를 이렇게 보고서. 그러면 이렇게 떨어져 있을 때 사놓고 있으면은 좋겠다 싶어가지고 그때 이제 보초로 세우는데 그것도 너무 조금 사놓고 있으면 눈만 어지럽지 신경이 안 쓰이기 때문에 좀 많이 사놔야지 그게 눈에 띄죠, 이렇게. 네. 그러면 이제 저 주식은 나중에 괜찮겠다. 원래 그랬던 것들 중에서 그러니까는 귀찮아서 놓쳐버리면은 보초를 안 세워놓고 놓친 그 주식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번에 보니까는 오늘도 뭐 16%까지 올라갔다가
그래서 원래 그거 2만 원대부터 저게 뭐 기업이 참 바이오 기업 중에서 좋다 그랬는데 그 안 본 사이에 보니까는 5만 원대 와 있더라고요. 그러더니만 오늘은 뭐 16% 아까 제가 얼마나 그걸 그때 2만 원 초반에 늘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떤 계기로 해서 그때 뭐 계좌에 뭐 주식이 많다 보니까 귀찮으니까는 싹 치워버렸는데 그 사이에 그게 100% 넘게 올라간 주식이었어요. 보초의 개념은 그래요. 그래서 네. 이제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적정 주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때 매수하려고.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보초를 세울 이제 그런 보초의 역할은 이제 그런 건데 네. 그런데 그런 그 이야기는 보초를 세운다는 건 그래도 내가 사겠다라는 의지가 있는 있어야죠. 거잖아요. 네. 그 의지를 갖게 만드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게 명확하게 가장 큰 이유가 어떤 거였냐? 그러니까 향후에 그쪽이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은 가격이 너무 높기 때문에 부담스럽다라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이제 그 지난해 그 코스모화학 같은 경우는 제가 4,000원, 5,000원에 샀나? 4,000원대 샀거든요. 근데 지금 요번에 2만 원도 넘었거든요. 근데 저게 보니까 올해 안으로 일괄 그 시스템이 다 이제 정립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제 그런 경우는 지금 단일가거든요. 그래서 19,000원에 있어요. 뭐 그럴 때 이제 저게 떨어지면 좋겠다 하면서 보초를 이제 세워두는 거죠. 향후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 그런 또는 다른 이슈로 인해서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데 내가 못 보고 있으면서 놓칠까 봐. 그러나 지금 사기에는 가격이 마음에 안 드는. 네. 그럴 때 이제 보초를 세. 네, 알겠습니다. 확실히 저는 계속 느끼는 거지만은 이게 또 지금 리스크 관리 그 삼성전자 82,000원 예전에 출연하셨을 때도 그때 9만 몇천 원에 파셔고. 네, 그때 그랬죠. 예. 네. 이렇게 하여튼 그 리스크 관리를 너무 이 흐름을 잘 타시는 것 같아서 우리 남석관 우리 슈퍼개미 대표님이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하시는지 그걸 좀 투자의 세계를 한번 좀 엿보기 위해서 좀 디테일한 질문을 좀 드렸습니다. 근데 역시 또 오늘도 참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어떤 인사이트가 되지 않았나 생각하고요. 오늘 이렇게 좋은 인사이트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